소개 한번 해주세요. 전 너무 재미있어요. 패대기 전국회의원. 지금 전국회의원이라는 이름도 지금 기분 나쁘게 이상문 얘기 한번. 네, 그렇습니다. 저희 오늘 뭐 나오신 분들 명찰에 다 나와 있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 패대기 변호사 이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그리고 패대기 전 국회의원이죠. 우리 손병렬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한 번 하고 패대기 당했으니까 뭐 맞는 이름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패대기 이사장이라고 좀 이름표가 나오는데 우리 정재학 이사장. 이건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대전 언론문화연구원 우리 이사장으로 계시죠. 그리고 또 우리 뭐 금홍섭 패대기 위원장이신데 이것도 좀 괜찮은 것 이름이 같습니다. 가장 양호해요. 네, 가장 어울리는 이름입니다. 우리 패대기 위원장 금홍섭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자, 오늘 먼저 뭐 우리가 다 각설하고 오늘의 키워드를 먼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가 많이 됐네. 우리도 이 종편 많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둥둥둥둥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자, 오늘 키워드의 이인구 계룡 회장의 2번. 또 하나만 보여줘. 일단 이걸 얘기를 하고. 얘기를 이제 자, 뭐 잠깐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 이제 이인구 명예회장께서 지금 이제 84세인데 아무튼 지금 뭐 건강이 장폐색증인가요? 뭐 84세밖에 안 됐어요. 이제 만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요? 예. 국회의원 하신 지 한 20년 지나신 것 같은데. 32년생이시죠. 31년생이고 84시 아닌데 30년생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어쨌든 간에 이제 뭐 32년생이십니다. 그럼 84세가 잘못됐네요. 우리가 나이로 그쯤 된 거지 뭐. 보세요? 네. 아무튼 이제 우리 지역의 뭐 향토 기업이자 최대 기업인데 기업 총수가 이제 좀 누웠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생각을 할 때 삼성의 이건희 회장 생각 문득 날 겁니다. 근데 뭐 그렇지는 않고요. 여기 대해서 우리 뭐 오늘 참석하신 패널 여러분들이 한 말씀 한번 해주시죠. 누가 이윤구 회장을 지금 잘 아시나? 우리 저는 성빈 본 적이 없어요. 아니 그래도 전직 국회의원이시고. 아니, 잘 모릅니다. 저도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본 기억이 없는데. 가끔 제가 찾아가 뵈면 이제 제가 국회의원 되기 전에 어려울 때 그때는 정치자금 이런 거에 뭐 규제를 안 받을 때입니다. 어려울 때 찾아가면 한 2시간 말씀하셔. 당신 말씀 줘요. 자금 좀 줍니까? 그리고 봉투 하나 주시고 딱 100만 원 주시고 몇 번 받았어요. 기간이 지금 지난 거니까 그래서 말씀하시는 지금 거죠? 공수시에도 있는데 딱 하시는 거예요. 아직 위험한데. 아니 다 따져보고 하는 거지. 그 봉투에 얼마 들었던 거예요? 100만 원, 만 원짜리로. 그때 100만 원이면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돈으로? 그냥 뭐 그런 고민 하지 마세요. 그냥 100만 원. 예능감이 제일 낫습니다. 집 샀어요? 어? 그 돈으로 집 사야 될 거예요. 아니 무슨 집을 사 100만 원. 이인구 회장님이 지금 계룡건설이 그 도급순위 우리나라에서 한 20위쯤 되는 것 같더라고요. 21위. 근데 우리 지역에 21위 정도 기업이 있다는 건 참 대단한 거 같아요.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그 지역을 위해서 도네이션도 많이 하셨고 그런데 지금 삼성도 문제지만 과연 그러면 지금 후계 구도가 확실히 지금 잡혀 있느냐 이런 것이 지역민으로서는 굉장히 좀 걱정도 되고 그 막내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아들이 하나죠? 이승찬 총괄 부사장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 승계 작업을 하는 중에 나이가 몇 살이에요 그분이? 이승찬 씨? 39. 30대입니까? 예. 네. 그래도 평가는 좋던데. 좋아요. 겸손하고. 아니, 그런데 이승찬 뭐 만나. 아니 지금 이제 이런 후계 구도를 하다가 이제 승계 작업하다 이렇게 됐는데 아마 잠깐 후계구도 말씀하지 마시고 빨리 쾌유되셔가지고 건강한 모습으로 일하시기를 바라고. 정치인 그리고 100만 원의 효과가 이게 다 나타나는 계룡건설의 기업 정도 되면 후계구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후계구도가 잘 안 잡힐수록 시민 기업이 되고 국민 기업이 되니까. 100만 원씩 몇 번 받아가. 우리가 이게 후계 구도가 재벌 상속한다고 막 비난하면서도 후계구도 걱정하는데 다 이미 주식회사고. 아 그거는 100만 원 받으신 분은 걱정하시겠지만 우리는 그냥 궁금한 거예요. 언론에 다 나왔잖아요. 디트도 나온 걸로. 네, 알고 다 있는데.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이게 디트 기사도 초점을 잘못 맞췄다. 삼성 이건희 씨는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아 이제 그 문제는 지금 우리가 문제 뭐 거의 식물 인간이나 다름없죠. 그래. 그 저는 이제 우리 이건희 씨는 그렇고 이인구 회장님은 그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건 그러니까 아니죠. 우리가 너무 심하게 여기서 네. 지금 뭐 빨리 케어도 완전히 은퇴하신 걸 간주해서 그 다음 얘기를 하는 거는 조금 이 회장님이 저 병원 퇴원하셔서 이거 혹시 보시면 우리 또 절단 나는 거 아니겠어요? 이유재도 패대기 치는 아니, 게 이제 우리가 빨리 케어되라고 좀 그렇죠. 안타까운 마음에서 우리 그분은 우리 지역 말씀 잘하셨어요. 우리 대전의 소중한 자산 아닙니까? 또 지역의 원로이시고 우리 지역에 그런 분들이 너무 이렇게 또 아프셔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빨리 나서 우리 경제를 또 이끌어 가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뭐 나이가 젊어서 그런지 한 번도 제대로 뵌 적은 없어요. 한 먼 거리에서 이렇게 가끔 뵙고 예전에 가끔 뵀는데 저만 아는 사실 하나 있어요. 이 회장님이 한 오래전부터 우리 그 침으로 유명하신, 뜸으로 유명하신 구당 선생 아시죠? 그건 지금 100세 넘으시거든요. 네, 구당. 지금도 왕성한 활동합니다. 이분으로부터 이렇게 그 뜸도 이렇게 받고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또 좋은 분으로부터 치료도 받으셨으니까 뭐 케어하셔야죠. 케어하실 겁니다. 근데 이분이 또 일본 통이에요. 일본을 상당히 많이 알고 일본어도 잘하시고 일본에 또 일전에 한번 기자들하고 함께 일본 방문 같은 거 해가지고 일본 문화를 좀 알았는데 일본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국회의원 할 때죠. 그 구마모도 남쪽에 있는. 네, 충남도하고 자매결연도 네. 근데 구마모토. 그 여자 도지사 도지사였어요. 맞아요. 여성분이었었는데 그분이 딱 가서 만났는데 이인구 회장님 얘기하더라고요. 말씀을 딱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또 외국에 가면은 그 뭐예요 그 칫솔, 막 비누 안 쓴 거 이거 다 주워온다는 거예요. 응? 돈이 그렇게 많은데 그래도 응? 전략 정신이 대단하신 분. 근데 원래 달변이시죠. 말씀을 아주 잘하셔요. 그러니까 그 전에 방송국 제가 이제 MC를 좀 볼 때 토론회 같은 거를 개최되면은 이인구 당시 의원이 아주 단골이었어요. 왜? 잘하니까. 잘하는 사람 부르게 돼 있죠. 잘하고 또 상대방 패널들을 다 제압해. 아 그래요? 그거 뭐 박학다시 가셔요. 많이 아시니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야. 당시 자민련 의원이었죠? 자민련. 나는 기억나는 게 옛날에 청문회 때 나와가지고 저분이 충청도 분 국회의원이다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충청도 말을 엄청 많이 했어요. 일부러 사투리 아니 일부러인지 모르겠는데 사투리 원래 이렇게 말씨가 그러시는데 그래도 중앙 정치에서도 전혀 기죽지 않고 아주 잘하셔요. 국회의원 얘기하시니까 저도 인연이 있네요. 2000년도 그 총선 신인연대 열심히 했는데 그때 이용구 회장님 떨어지셨죠. 국회의원에. 중간에 한번 떨어지셨지. 그 낙선자 명단에 넣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못된 짓 많이 했어. 이게 또 낙선운동 했어요 그때? 인연이 많네 그럼. 인연이 많으세요. 그 낙선자 안타까운 낙선자 인연인데. 명단 한번 들어가 봐요. 진짜 별거 아닌 척해도 아니 겉으로는. 패대기 전 국회의원님께서 들어가셨어요? 저 18대 때 보수 단체로부터 낙선자 명단에 들어갔어요. 보수에서 그러면 긍정적인. 그럴 만도 하네요. 아니 그렇게 해서 아니, 그렇게 낙선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보수와 진보를 아울러야 되는데 그 보수 진영으로부터도 낙선자 명단에 들어가면 안 되죠. 자 그러면 결론 한 말씀씩 해주죠. 우리 이인구 회장님이 이제 이번 뭐 이렇게 하신다는데 근데 지금 결론이 어디 있어? 아니 스토리가 지금 이인구 의원님 쾌유하십시오. 이거 얘기하려고 글쎄, 패대기 나온 거 아니잖아 지금. 좀 그러니까 왜 잡았어, 이거? 그러니까 한 마디씩 해달라고. 타이틀 왜 잡았냐고. 누가 잡은 거야? 아는 제작자가 PD 안수망하십시오. 이거 하려고 패대기 씌우고 그건 주제 맞다. 잡은 거. 맞다. 그건 맞다. 다른 얘기 하세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 할 얘기 없는 모양인데. 이거 아는 게 없으니까. 요새 뭐 의료 기술이 많이 발달돼 있고 또 여러분들이 또 많이 아니 우리 선 의원께서 그 K를 이인구 회장의 그 지원하시니까 여, 곧 일어나실 여성 거라고 관계도 믿고.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몰라요 그런 거. 그런 거 몰라요? 아니 아까 우리 패대기 전 국회의원님께서 엉뚱한 얘기 하지 마라. 건강 케어하는 걸로만 초점 잡아. 이 얘기하는 바람에 지금 계속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는 거예요. 가이드라인을. 저는요 이게 깔때기라는 거예요. 이게. 네, 이거 이런 깔때기 된다고 건설이 대전 지역에
가장 큰 기업체예요. 그러니까 회장이 그 소위 경영 그 소위에서 바뀌는 누구로 수장이 바뀌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중요하죠. 지금 삼성 같은 그런 대재벌 그룹들도 언론에서 국민들이 관심 갖고 보는데 계룡건설도 마찬가지죠.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뭐 좀 위도하셔서 아니 위독하신다는 건 아닌가 봐요. 병원에 입원해 병원에 계시지만 예, 조금. 어쨌든 간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계룡건설이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역사회에서 관심 갖고 하는 건 당연한 근데 거죠. 계룡건설이 왜 그전에 대전 시티즌 인수 문제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계룡건설이 적절한 것 같은데 왜 그때 거절하셨지? 아니죠. 계룡건설이 축구다. 하다가 넘겨준 거 아니요? 응? 계룡건설이 하다가 넘겨준 거 아니야? 그 대전 문제는 시티는? 잘 안 한 것 같은데 한 번도. 하다가 넘겨준 건 아니고요. 응. 자금을 많이 지원해줬죠. 하다가 손을 뗀 거예요. 그러니까 마크에 계룡건설을 붙이고 예, 그렇죠. 후원적으로 했는데 그걸 적극적으로 그때 했었나? 그 대전 시티즌 자체를 인수해서 그 정도 능력이 지역이 되고 또 지역 아무래도 뭐 지역에서 터전을 잡고서 발전했으니 뭔가를 좀 스포츠 쪽 지역 스포츠 육성을 위해서 기여를 해달라라고 이제 시민단체에서 많이 얘기했어요. 대전시 쪽에서도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 근데 거절을 했다고. 모르는 얘기. 모르십니까? 그 시민단체도 그런 얘기 한 적 안 없어요. 했어요? 예. 자, 그러면은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나오네. 자, 권선택 대전시장 캠프 수사. 했던 얘기 또 합니까 이거? 아니 아니 또 이제 저번에 방송에 안 됐으니까. 나왔는데 이제 3명이 구속되고 이제 2명은 영장 실질 심사에서 기각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검찰이 좀 그러니까 내가 그때 그랬잖아. 김치국부터 마시지 말라고 그랬는데 영장 기각 딱 하잖아요. 아니, 이제 혹시 그 얘기 영장이 기각됐다고 그래서 무죄라는 뜻은 아닌 거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예, 이제 뭐 도주나 이제 증거 인멸에 이게 없다는 얘기죠. 그게 없어서 되게 영장 기각할 때 그런 식으로 쓰는 거지. 내용은 실제는 약하니까 기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글쎄 이제 누가 그래서 뭐 도망갈 사람 누가 있습니까? 누가 도망갑니까? 안 도망가죠. 서두부터 이렇게 들이대고 지금 아니, 내가 영장 기각 안 했어요. 내가 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판사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기각한 줄 알아. 전번 주에도 저번 주는 없어요. 이게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저번 주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그것도 겁니다. 얘기했지만. 이게 그걸 무효돼서 아니요. 아니 어쨌든 뭐라고 해야 될까? 저번 전에 얘기할 아니 때도 저는 얘기 그거 안 한 거예요. 이제. 이상무 예. 항상 얘기하실 때 보면은 권선택 기자가 이제 끝난 걸로 뭐 이런 전제하에 뭔가를 자꾸 토론을 전개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이상한 예감을 들어요. 아니 그거는 뭐 나도 검찰 무리한 법원 검찰이 무리한 사법기관이 수사를 하는 했다고 거고. 그래.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데 지금 문제는 이런 건 있어요. 대전시 공무원들 엄청나게 동요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다니까. 아니 저번에 저번 방송 안 돼서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니네들 예를 동의하냐? 내 물어보니까 전혀. 아니 그렇진 않지. 왜 그냥 누구한테 후성관으로 물어봤는데? 공무원들한테. 그거 당연히 그럼 뭐 손 의원이 물어본 그런 거는 아니고 이 사람들이 수소문으로 기자들 아는 나름 기자들한테 어떻게 되는 거냐 두 종류가 있어요. 한 사람은 권선택 편인 사람은 걱정스럽게 질문하는 거고 좀 반대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또 뭐라고 그러죠? 이 사법 처리가 뭐 되는 쪽으로 해서 지금 물어보는 한쪽은 건데 걱정해서 상당히 동요되고 한쪽은 사실이. 걱정해서 술렁거리고 한쪽은 사법적이 된다는 기대에서 술렁거리고 하고 그런 아니, 있기 때문에 대전시 어쨌든 공무원은 간에 정부 중립적이기 때문에 술렁거리는 사람이 아니 어쨌든 간에 이 문제는 빨리 종결을 져줘야 돼요. 어떻게 빨리 좀 현자 소송법 절차가 있고 재판 아니 절차가 어쨌든 있는데. 간에 그러니까 지금 도망간 분이 빨리 와가지고 조사를 받아야 된다. 나는 그 부분은 좀 주장하고 싶어. 그래서 그 총무국장이니까 그분이 빨리 와가지고 아니 뭐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 될 거 간단히 아니에요. 도망가는 겁니다. 아니, 물론 36개가 처벌하는 건 알고 있지만 지금 입장에서는 공익적인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사적으로 봐서는 자기 어떤 잘못을 뭐 피하고 뭐 면피 받으려고 하는 거야 뭐 권리이기 때문에 하는 거지만 어쨌든 이 문제는 그 대전시 어떤 큰 흐름을 잡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와가지고 좀 얘기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이번에 두 분 영장 실질 심사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거는 뭐 혐의가 없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은 맞는 말씀이지만 이제 수사가 지금 도주한 분 두 분 그 선에서 더 확대되지는 않지 않겠냐 하는 그런 느낌을 좀
받는 것 그 같은데. 검찰이 무리해서 정치적 수사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아니죠. 공감하신다는데. 아니 그렇진 않죠. 이게 그런 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수사나. 누군가를 구속한다는 거는 그 구속된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정보를 사람이 이제 구속되면은 심리적으로 요약해주죠. 그 압박을 받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얘기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범죄 수사를 위해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 구속을 하는 것이지 그 사람 뭐 처벌하려고 꼭 못 도망가게 하려고 뭐 이래서 구속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수사 기법상. 그래서 그런 정보를 얻으려고 구속영장 신청을 했는데 청구를 했는데 기각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검찰에서는 이제 더 이상 가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거기다가 이제 한 번 또 지금 한 사람은 재청구했다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재청구한 것까지도 수행팀장. 예. 그러니까 이제 특별한 새로운 어떤 정보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지금 선 위원 말씀대로 검찰이 뭔가 수사를 확대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예측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여성분 한 분은 제가 캠프에서 잘 뵀던 분인데 그 수행팀장이라는 분은 전혀 저도 모르는 분이더라고요. 수행팀장이면 아니 총무국장은 후배라면서요 학교. 아니 총무국장은 잘 알고 지금 수배된 사람. 네, 잘 아는데 엊그제 그 기각된 두 분 중에 여성분 한 분은 제가 잘 아는데 수행팀장이라는 분은 성이 이씨인 것 같던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던데 저도 어쨌든 간에 하여튼 빨리 종결을 치야 돼. 하여튼 검찰에서도. 저는 뭐 대전시 공무원들이 다 술렁거린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고요. 아니야 실제로 좀 그러면 물론 뭐 선의원 어떻게 말씀하시죠? 공무원으로서 뭐 직무상 그 문제가 있을 정도로 술렁거리는 게 아니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선된 시장이 이렇게 자당의 주변 분들이 말씀하시는 주변 분들이 이렇게 구속되고 하니까 걱정스러운 정도지 공무원은 정치 직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왜 자꾸 그렇게 술렁거린다고 직무에 하세요? 지장이 있을 정도로 술렁거리는 아니다. 그렇죠. 단언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또 선 의원께서는 또 권선택 시장 캠프의 또 공동 선대위원장 출신이기 때문에 아마 얘기하기가 좀 껄끄러울 겁니다. 아니 그렇지만 또 선대위원장까지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뭐 수사가 진행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시민들에게 송구스럽고 죄송한 그런 아유, 생각은 좀 권 시장이 해야 될 말을 대신해주고 있네요. 아유. 많이 듭니다. 아니 근데 권 시장님은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습니까? 나는 모르세죠. 여러 차례 언급의 기회가 있었는데 말보다는 어쨌든 뭐 자기 의사 표시나 뭐 이렇게 해서 뭐 지금 선 의원 말씀대로 어쨌든 무리가 발생돼서 당선자로서 미안하다. 그걸 원하는데 안 아니, 하시는 그건 거예요. 안 예, 하고 하니까. 여러 차례 기자회견을 했는데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이러고 지금 아니 외부에 수사에 나가- 대해서 얘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아니, 저 그러니까 현재 그 일어난 감- 상황에 그러니까 대해서. 전 선대위원장이 한 걸로 네. 대신하시고 송구스럽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세월호 유가족이 대리기사 폭행했을 때도 그 김현 의원 보고 왜 사과 안 하냐 그랬더니 6일 만에 나와서 어젠가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뭐 마지못해 이제 이런 게 시기상 실기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권선택 시장께서도 그런 거 수사와 별개로 나를 위해 도왔던 분들이 이렇게 구속이 되고 뭐 불구속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의적으로 사과를 할 필요가 그렇죠. 있었어요. 그거는 그렇게 보지만 그렇게 사과를 하게 되면은 거의 인정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비춰지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렇게 사과하는 건 일단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겠다고 이런 정도까지 얘기를 했고 엊그제 지금 우리 중국에 지금 가셨는데 일하러 그 권 시장이 보통 이제 나가면 기자회견을 해요. 근데 요번에는 그냥 뭐 기자회견도 안 하고 인사만 하고 바로 가가지고 또 기자들이 상당히 좀 기자들을 그럼 따돌린 겁니까? 따돌린 건 아니고 기자회견 안 하고 그냥 악수만 하고 이렇게 갔는데 보통 가면 내가 어떤 목적으로 가고 뭐 이렇게 하면 이게 질문이 될 것 같으니까 일단 기자회견 자체를 안 한 거죠. 안 하고 아니 근데 인사. 우리 정 이사장이 이상하게 우리 그 권선택 시장 캠프에서 혹시 캠프 이거는 대변인이 좀 나와서 하시는 얘기가 대변인한테? 예, 그런 느낌이죠. 그런 것 같아 예, 지금. 예. 아니 패널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난 거기는 중립적으로 대변인이 얘기한다고. 나오신 것 같고 여기는 이제 위원장 아니 현대위원장이 나오신 안 그러니까 맞아요. 뭐 안에서가 다 덕담만 하고 있고 지금. 이 권선택 시장 이 선거 이 수사는 편파야. 이건 안 했어야 될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건 그렇지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그래요? 이거를 권 시장의 정치적 신분 이걸로 자꾸 연결시키려고 하니까 검찰 수사는 공정하게 되고 있는데 정치적인 목적으로 자꾸 저 이영규 새누리당 시당위원장께서도 사퇴해라.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던데 검찰의 수사에 제가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수사받는 것 자체를 정치적으로 좀 공세적으로 또 너무 과도한 걱정으로 가는 것은 좀 아니 옳지 않다. 우리가 이영규 그 새누리당 위원장 얘기도 일리가 있어요. 뭔 얘기냐면은 일리가 있으면 됩니까? 정치인이 아니, 팔구가 있는 얘기를 해야지. 정치는 명분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당신은 아니더라도 권 시장은 아니더라도 밑에서 데리고 같이 자기를 위해서 열과 성을 다 뛰던 그 조직 구성원들이 몇 사람이 좀 구속되고 몇 사람은 도망가 있고 막 이런 사태를 보고도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이거 도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뭐 새누리당 두둔하는 게 아니고 아니요. 지금 입장에서 보면은 검찰이 빨리 어쨌든 그 수사를 속도를 내 가지고 빨리 종결을 지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는 총무국장이 좀 출두를 해야 돼요. 아니 근데 그것도 이제 처음에는 저희들이 좀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런데 수사라는 건 철저히 해야 되고 세밀하게 해야 되고 또 사람의 인신에 관한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해라 빨리 하는 것 자체가 졸속 수사해라 뭐 정치적 그런 의도에 맞춰서 수사해라 이렇게 되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 어쨌든 선거법이라는 거는 어떻게 빨리 하도록 돼 있잖아요. 재판도 좀 신속하게 해서 빨리 정리를 해줘야지. 이걸 끌게 되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공무원들이 이렇게 동요하고 그러니까 좋지 않다. 그래서 검찰은 좀 수사에 속도를 냈으면 좋겠고 수배당 총무국장은 좀 빨리 출두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뭐 개인의 어떤 그 범죄를 피하려고 하는 권리는 있지만 그 공익적인 측면이 있으니까 아닌 건 아닌 대로. 근데 지금 총무국장에게 누구도 빨리 출두해서 그 얘기 못하죠. 조사 받으라 이렇게 어떻게 하냐.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관련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못하더라도 공익적으로 내가 그럼 이재학 이사장님이 아니 정재야 이 자리에 내가 하는 거예요 진짜. 아니 앞에 이사장이라고 아니 재선하게 보려고 아니 좀 정재학 사장님께서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니 영상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뭐 총무국장이 좀 와가지고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서 좀 설명을 해줘야 이 문제가 종결이 되는데 어쨌든 저렇게 피하고 그래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아니 내가 입을 열면은 여러 사람 다치는데 어떻게 와요? 그걸 영원히 못 도망간다 오는 이거요? 안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미국에 빠지는 거죠. 근데 이게 이론상 지금 우리 정 이사장 말씀이 맞는데 실제는 아니죠. 누군가 하나 검찰에 들어가면 돌파구가 딱 생기는 거예요. 수사라는 거는. 그래서 지금 일종의 그 정체 상태인데 여기다가 뭐 물고 탁 터주는 거지. 그렇죠. 결국은 지금 정재학 이사장 말씀은 원론적인 얘기다. 아니지. 아까까지는 잘 그 권 시장님을 변호했는데 아, 그래서 내가 거꾸로 가는 거 아닌가? 모순된 얘기를 하는 거야. 권 시장 죽이려고 하는 거야. 아니 지금. 그건 아니고. 그렇지 거기 들어오면은 진리가 뭐야 도대체. 아니 저 진리가. 개인적으로 권 선생 의견 잘 알아요. 아니 시장 잘 헷갈리게 아는데 하네, 진짜. 아니 그건 아니고 어떤 입장에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 공익적인 차원에서 좀 나와서 좀 종결을 시켜줘라. 권 시장 막 뛰었다가 갑자기 아니 뭐 들어와서 뭐 어떻게 띄우고 뭐 죽이고 다 하고 불어라고. 사는 건 그건 아니에요. 네 그렇게 된다. 하여튼 공익과 사익이 충돌할 때는 공익을 우선해야지. 그 사인의 기본적인 회피권 그러면 사인 이런 것이 그게 우선이 왜냐면은 고려돼야 됩니다. 우리 선 의원님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죄가 없으면 왜 도망갔겠습니까? 근데 없으니까 그 사람은 당연히 없어야죠. 오면 죽습니다. 안 나타나야 돼. 그래서 아니 그 도망가라 이런 얘기요? 아니 우리가 이런 얘기도 합니다. 꼭 숨어라? 아니 유병원처럼 되면 안 된다. 이런 우려를 또 하고 있어요. 일각에서는. 근데 대전시장 선거를 또 치르면은 말이죠. 대전이 지역이 엄청나게 한참 또 시끄럽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폭넓게 좀 생각을 해야지 단순히 뭐 야 잘못됐으면 재선거해라 뭐 이렇게 생각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반대당에 있는 사람들은 좋아하겠죠. 그죠? 반대당이라는 무슨 당을 얘기합니까? 새누리당 사람들은 좋아하겠죠. 저 안 좋아하는데. 아니 이제 시장 후보로 될 만한 사람들은
나한테 기회가 오는구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자, 그러면 그 정리하고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내내 또 내내 비슷한 그거죠. 얘기네. 비슷한 얘기는 뭐 아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아니 그 이현주가 근데- 생각하는 얘기요? 예, 이 새누리당 위원장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 위원장이 뭐 사퇴하라고 그랬습니까? 예, 사퇴하라고 했는데 그 정도로 할 때는 뭔가 중앙 정치에 뭔가를 얘기를 듣고 한 게 아니냐. 근데 그거보다가 저는 어제 그 기사를 보고 놀랐어요. 지금 저 상황에서 과연 상대당의 새누리당 시당위원장이 너 사퇴하라고 이렇게 그 입장을 밝히는 게 타당한지 그 내용도 보면 좀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둘째로 들었던 내용이 왜곡된 선거 결과를 바로잡기 위해서다. 뭐 근소한 표 차이니까 대규모 부정선거가 없었다면 이 전제 조건 달아가지고 당락이 뒤바뀌었다고 본다. 이런 식의 근거 네 가지를 들어서 그래야 정치 공세죠. 사퇴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있을 수도 거는 그래서 아니, 물론 정치는 아니, 있을 수 있어요. 정치 공세는 네,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시민들의 눈높이나 일정 부분 그 부분들이 고려된 가운데 사퇴하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좀 가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얘기를 뭐 할 수 있는 거죠. 정치적으로 뭐 반대 당에서는 그럼요. 좀 사퇴해서 응? 뭐 아까 사과하라는 얘기 그럼요. 애틋한 얘기입니다. 그건 있을 수 그럼 있는 새정년에서는 뭐라고 그럼 저기 새정년은 정치 반박을 공세라고 했죠. 해요. 반박을 하면 정치 공세다. 정치 공세. 아직 왜? 수사 중인 그럼. 사건을 가지고 사실 밝히지도 않은 예, 걸 정치 전적으로 공세하는데 얘기하고 또 정치 그것도 공세 정치 공세지 뭐. 서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거 뭐 그렇게 건수 생기면은 아니 저 치고받고 새정치연합에서 왜 저 당선 무효형에 이르는 판결이 나지도 않았는데 사퇴하라고 하느냐? 그건 온당하지 않다 하는 것은 정치 공세가 아니죠. 아니 이제 저쪽 사퇴하라. 새정치인들 사퇴하라는 건 정치 공세. 그러니까 지키지만 웃기는 새정치연합의 옳은 말이다 그거는. 반박은 정치 공세가 아니죠. 그게 정당하고 늘 그게 야당이 새정년에서 하던 말투예요. 옛날에는 새누리당에서 꼭 그렇게 그 방어적으로 했던 말인데 하긴 어떻게 된 게 바뀌었어요 지금. 새정년에서 지금까지 다 사퇴하라고 그랬지. 다 사퇴하라고 그랬지, 그러면 지금까지 뭐. 이영규 위원장도 사퇴하라고 안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렇죠. 그걸 그- 이해는 하자. 시장 선거와 관련해서 그런 사례가 있나요? 이를테면 지금 뭐 대통령 그 대선 부정선거 여러 가지 문제 많았잖아요. 그거 갖고 야당이 박근혜 대통령 사퇴하라 이렇게 얘기한 적 없잖아요. 공식적으로 없어요. 주장은 하고 네. 지금 광역자치단체에서 그 사례는 제가 알기로는 구속되고 크게, 그만둔 네. 경우가 있죠. 서울시 교육감. 응? 그거 말고는 이게 처음. 아니 저기 이광재 지사. 이광재 지사도 두 번. 조금 사안은 다르지만. 어쨌든 간에. 근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그 상대당 시당 위원장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두 분은 그럴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요. 정치니까 가능한 얘기죠. 정치는 그러니까 명분이기 때문에 명분이 이렇게 되잖아요. 또 정치인을 많이 또 비판하다가도 이런 데는 또 아량이 또 정치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고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주는 게 맞죠. 그 두 분의 생각도 동의하신다는 걸로 저는 들리는 거예요. 아니 빨리 결론 냅시다. 사퇴하라고 아니, 한 그분이 것은 사퇴하라고 한 건 옳지 않다. 빨리 말. 옳지 그건 않다. 아니지. 아니 이영규 위원장이 사퇴하라고 해서 권선택 시장이 사퇴? 안 하잖아요. 안 할 거잖아. 아 그럼 이영규 위원장이 사퇴하라고 한 건 옳다, 옳지 어? 않다.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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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할 수 있는 말로 거야. 하는 건데 아유, 뭘 못해. 말로 민주당이 하는 옛날에 건데. 왜뭐 아니, 말로 하는 새정치인데 뭐 이영규 위원장이 그럼 사퇴하라 얘기 안 하면 뭐라 그래 그러면? 그럼 계속해라. 계속해라야? 그러니까 어차피 이 건에 대해서 멘트를 할 때는 사퇴하라는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안 할 수가 거지. 없는 거죠. 그러면 옳다. 내가 잘못 물어봤네. 할 수 있는 말이다. 아, 할 수 그럼. 없는 아, 말이다. 할 수 있는 말이다. 말이다. 옳다 그러다. 옳지. 아, 그럴 수도 있다. 옳지는 않지만 할수 아니, 있는 아니, 옳다 그렇다 이렇게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자 바꿔보겠습니다. 네. 우리 대전 와인 체러티 생산 3년 만에 중단을 했답니다. 이거 마셔본 사람. 아니, 없습니다. 아니. 저는 안 이건 마셔요. 이럴 줄 알았어. 마셔본 사람. 저 마셔봤어요. 마셔봤어요. 저건 무슨 와인이야? 포도주지. 우리 유호진 대표는 이제 육죽이라고까지 이렇게 짜서 이렇게 만들었다. 육죽. 그러니까 포도죽.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런데 아이 맞아. 아니 그런데 집에서 담은 포도주보다. 그런데 다음 뭘까? 자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찬찬히 또 찬찬히 그래요.
천천히 아, 예. 천천히 가죠. 자, 이 아마 대전시 그 아마 인사청문회 규정 관련 같은데. 제가 다 관여했던 거라 뭐 할 얘기는 많지만 뭘, 답답하죠? 뭘 관여했어 말해봐. 그 청문위원, 도시공사 청문위원 인사청문위원으로 참여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의회 이거 규정 마련할 때도 참여를 했었어요. 저는 이거 반대. 인사청문회 왜 그러냐면 상위법도 없는데 이거 하는 거고 저번에 우리 도시공사 하는 그 자체를 내가 봤는데 무의미하고 아니 우선 대상자가 누구누구야. 그리고 대상자가 또 일단은 잘못됐고 그 산하 공기업 4개입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 사장관? 마케팅공사 사장, 도시철도공사 사장, 시설공단까지. 근데 이게 다른 데 인천 같은 데 했는데 원래 타켓을 정무부시장을 해야 되는데 정무부시장 정무부시장을 아니야? 빼고 왜? 나머지 이렇게 정부부장은 했는데 왜 아니야? 뭘 아니, 어떻게 제보가 아니고 그건 지금 논의 중이니까 확정 안 된 아니, 거고요. 오늘 얘기는 뭐 찬성하냐 반대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냐면 정무부시장을 집어넣어야 되고 도덕성 검증도 해야 된다라는 게 대전시 의회 입장이에요. 시청 본청에서 나온 기획실 쪽 기획관리실 거기 공무원은 도덕성 검증은 뭐 법적 권한도 없고 또 실제로 검증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아니냐, 그리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거 아니냐, 이런 이유를 들어서 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정무부 시장 관련해서도 뭐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뭐 안 하려고 하는 입장이에요. 집행부 입장은. 그래서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고, 이거는 의회가 결정하기로 한 거예요. 아니 근데 예. 지금 사생활 부분을 캐야 되는데 무슨 법이 있어야지. 법이 없어. 나도 저기 그렇게 무슨 생각합니다. 여기 대전 도시공사 사장하려고 법적 근거가 그러는데 없고 뒤에 뭐 전과에 거부를 해도 해도 무슨 법을 그걸 조회를 하냔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앙에서 하는 청문회는 다 근거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뭐 관련 기관은 자료 제출 요구할 수도 있고, 근데 이건 안 되는 거야. 그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것까지는 가능하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재단 상황에 대해서는 나중에 타작이 되면 고위공직자 재단 등록 그 관련법에 의해서 신고해요 바로. 되는데 이거 빨리 하는 청문회잖아. 아니, 근데 미리 하는 아니 거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마케팅 공사 곧 하니까 마케팅 공사 사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공직에 출마하려고 하는 후보자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재산 상황과 관련해서 되고 난 다음에 제출할 거 빨리 제출해서 그거는 뭐 본인이 동의하에 제출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인사청문회 그 대상 항목에 그걸 집어넣어서 요구하면 상위법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아니 네. 구속력이 없다 이거. 네. 공률이 없으면 의미가 없지. 엉터리 내면 어쩌는 거야. 그거는 청문회에서 그 바로 조례 내는 거야. 규정으로도 충분히 일정 부분 강제성은 구속력은 가질 수 있다고 봐요. 강제성은 없지만 또 하나는 재산 신고 내역과 관련 재산 신고 내역 말고 그 국세 납세. 지방세 납세 내역과 관련해서도 그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에 도시공사 사장할 때 제출해라 그랬더니 뭘 제출했냐면 완납 증명서를 제출했어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얼마 냈는지도 냈는지도. 모르고 어제 내고 오늘 완납 증명서. 아니 그래서 어떻게 했어? 그 어떻게 안 된다는 얘기. 고발을 해버렸어? 고발을 안 뭘로? 이렇게 구속력이 아니 없다 이런 뜻이요. 아니 이 인사청문회 이 공약을 권 시장께서 청와대를 있고 인사 담당 비서관도 하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한 부분도 나중에 선대위 내에서도 이것을 공약할 거냐 말 거냐 많이 논의를 했는데, 우리가 왜 국회 청문회, 정부 국무위원 청문회만 많이 생각하시니까 그렇지. 욕심이 거기까지 가 거기까지 계신데, 그냥 시민과 의회와 이 공직자들과 소통의 장으로서의 청문회, 예? 이 정도로 그 기대치를 좀 낮추셔야 되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제 유능한 의원이나 뭐 시민단체나 이런 쪽에서 그런 법적 한계 내에서라도 저 사람은 이런 공직에 가면 안 된다라는 게 밝혀지면 그냥 시민의 힘으로, 의회의 권한으로, 그 의회의 정치적인 힘으로 좀 낙마시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법적 지금 한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생각하시면 그거를 엄격하게 청문회라고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권 시장이 선거 공약으로 청문회를 한다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좀 헷갈리는 그래. 거야. 안 되는 얘기를 내가 공작 공약을 한 거야, 결과적으로. 내가 그렇지, 결국은 그렇게 인사권자인데 되는 내가 선택한 사람을 또 내가 검증한다고? 선택할 때 검증을 하면 되는 거 아니고 선택할 때 그 의미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인사청문회 자체가 의회 쪽에서 시작돼서 나왔다 그러면 난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근데 당사자가 인사권자가 또 누가 인사를 청문회를 해놓고 한다는 거야? 의회에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의회 이번부터 아니 의회 이거를 하겠다고 하는 공약 자체가 권 시장의 공약이기 때문에 의회에다가 청문회를 하도록 시키겠다. 음, 그런 얘기밖에 안 되잖아. 그것도 또 아니, 이상한 그렇게 얘기고. 그렇게 보시면 아니 안 되고, 시민 다 네. 이렇게 아까 얘기한 대로 위원을 만들어 가지고 한번 검증을 해보겠다 이런 지금은 뜻인데 의회가 준비하고 있어요. 광역시 의회가 준비하고 있고.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인사청문 논리야. 제도가요. 왜 나왔는지를 보면 저는 하는 게 맞다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하다고 보는 거죠. 그나마 예를 들어서 예전에 보면 마케팅공사, 도시개발공사, 도시철도공사, 저기 뭐 시티즌, 산하 공기업들 할 때마다 논란이 됐습니다. 핵심적으로 선거공신, 주변 측근, 그리고 뭐 보도 못한 그 듣보잡을 또 안 치고 이런 문제가 논란이 계속돼서 예전 민선 사기 때부터 인사청문회 제도를 그래도 이게 뭐 법적으로는 없지만 그 지방자치 정신에 입각해서 한번 도입해보자 이렇게 해서 도입한 거거든요. 근데 네. 그거를 청문회를 그런 식으로 했을 때 하고서 시민단체 반대했어. 근데 그 임명권자 밀어붙였어. 의회가 반대했는데 아니 그 의원회 아니, 지금 그 의회에서 하는 건 의회에서 아니잖아. 하는 걸 전제로 얘기하는 거 의회가 아니잖아. 하는 거예요. 의회가 앞으로. 하여튼 의회든 의회든 의회가 뭐든 해서 반대를 그게 뭐 했는데 언론이나 시민들에게 확산돼서 저 사람은 그러니까 적합한 그거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반대했을 밀어붙였어. 그런 여론이 있는데 의회가 밀어붙였을 주도하는 때 인사청문 어쩔 수 제도를 없는 했는데 부적합 판결이 나서 부적합 의견을 올렸어요. 올렸는데. 시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해요. 그럼 그만큼 정치적 책임 등을 지는 거죠. 지금은 그런 절차조차도 아예 없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인사청문 제도가 일정 부분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한 인사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끌어내고 책임성을 높일 수 있다고 그러면 생각합니다. 거의 부적격 의견 올리지 않을까? 아 그렇지는 않죠. 예, 그게 저도 해보니까 이게 뭐 무조건 그런 식으로 몰아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향후에 정치적 쟁점화 될 수는 있어요. 시장하고 의회하고 소위 얘기해서 정당이 달랐을 때 뭐 의회에서 상당한 부분 정치적 쟁점이 될 수 그래서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소위 얘기해서 사장 후보를 올릴 때부터 시장이 고려를 하겠죠, 당연히.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이거는 상당히 의미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리고 이제 부족한 게 있지만 그리고 이제 예. 시행착오 같은 걸 거치고 또 다른 자치체에서 또 해보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때 법도 만들어질 수 있는 그리고 이미 이걸 인천이 여건이 조성되는 했고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가 했고 최근 들어 경남 등 전국이 지금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얘기했던 왜 정무부 시장 왜 빼 이런 문제는 저도 넣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쟁점이 있지만 그거는 어쨌든 지금 그럼 의회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좀 지켜볼 사람들 필요가 그거 안 있어요. 하려고 하는 사람들 많을 것 같은데. 청문회 누가? 때문에 아니 청문회 때문에 나 정무부시장 시켜준다고 하는데 예, 솔직히 나 같은 경우는 정무부시장 해. 안 해. 저는 위험해.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안 하려고 하는 하는 사람 있어 솔직히. 아니 근데 저기 자신 너무 솔직하면 안 돼. 이변호 사람이 뭐냐 하면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 하지 말아야죠. 알아야죠. 왜 해요? 그럼.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그거는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건 효과적인 거야. 지금 인사청문회 청문회에서 효과야. 바보 된 사람 많잖아. 아 이게 그치. 이 지역에 사는 인사청문 지금 규칙 만들어 갖고 하는 거는 우리가 국회를 바라보니까 바보처럼 중계방송도 내 보이고 안 해.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여기서 뭐 나와도 그럼 몰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이 청문 절차가 공직 후보자를 청문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공직자가 아니고 이 공기업 사장은 사실 공무원 신분이 아니에요. 왜요? 공직 후보자죠. 아니 공무원이죠 그 사람도. 공무원은 아니지. 아 공무원이 아니죠. 이거 공무원 마케팅 공사 사퇴하고 여기 하는 도시공사 준공무원이라고 기업이지. 준공무원 그건 공무원이 아니에요. 공직하고는 전혀 관계가 아니 없어요. 그런데 아니 그 잘못 알고 아니 계시는데요. 근데 여기 사장 그 4개 대전시 산하 공기업 사장은 그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 대상이 다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공직에 아니 입증하는- 고위 공직자와 같이 취급하는 거지 그렇다고 공무원은 아니, 아니야. 공무원은 아니 아니에요. 원래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정부라는 말에 걸맞게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있으면 중앙정부의 장관에 해당하는 국장을 해야죠. 국장. 네? 국장 임명권도 단체장이 가져야 되고 근데 국장들은 다 공무원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말뚝 공무원이잖아. 신분이 시장이 바뀌어도 보직만 좀 바뀌지 뭐 해임이나 뭐 새로운 사람을 투입하거나 이런 게 안 되니까 그래도 시장이
됐을 때 가장 자기 자의로 임명할 수 있는 자리를 골라서 인사청문회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가늠하는 거지. 소위 우리가 중앙정부, 중앙에서 하는 인사청문회의 그 모델이 아닌,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사에 있어서 갖고 있는 권한이 뭐냐? 그 권한을 점검해보자, 이런 취지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앙에요 300여 개의 공기업이 있는데, 예를 들어 조폐공사 사장,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이런 사람은 청문회를 안 하는데, 지방에 있는 무슨 도시공사, 무슨 뭐 조그마한 마케팅 공사 이런 사장은 청문회를 한다는 게 이게 말이 행자부에 이건 지방청문회잖아. 아니, 그러니까 그 성모님, 지방청문회잖아. 동네 그 청문회 말씀은 하자. 이거- 그 동네- 아니, 이 말씀은 뭐냐면 아, 국가대표 축구 보는데 아니 왜? 저기 저 패대기 전 동네 국회의원님 저기 제 얘기 좀 뭐냐, 들으세요. 제 얘기. 아 여기 좀 들어봐. 성모님 제 얘기 제가 말도 별로 안 했는데 그 여의도 연구소에서 선거 전에 이거 관련 토론회가 있었어요. 세미나가 있었는데 거기서 안행부의 공기업 과정이 나왔어요. 이 담당이에요. 그쪽 분야 담당인데 그 사람이 지금 상무님 논리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 상무님 말씀은 지금 소위 얘기해서 그 행안부 그 공무원들 입장을 두둔해 주는 거예요. 공무원 아니, 그거 딱- 행안부는 왜 반대하는지 아니, 아세요? 국가대표 경기 본다고 동네 조기총무 네. 경기 안 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같이 지방자치 봐야지. 된 지가 23년째인데 그게 무술이라는 거예요, 무술. 지방자치 영역에서 지방자치가 뭐예요? 지역 문제 지역 스스로 해결하는 게 지방자치인데 서울이 안 한다고 우리 꼭 안 해야 돼요? 그건 아니 아니죠. 나는 인사청문회 반대하는 입장인데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시장을 뽑았을 때는 시장한테 모든 권한을 주고 4년 후에 우리가 심판을 하는 거예요. 다시 재심을 해서 잘했는지 못했는지 하는데 난 효율성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정책에 대해서 다 점검해? 지금 거의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아니 가고 세세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 국장들 뭐 경제국장 뭐 무슨 국장 할 때도 그 청문회 해가지고 또 가서 물어보고 그러지 말고 4년 동안 이 책임을 지시고 대전시를 좀 효율적으로 끌어가십시오 라는 권한을 이임받았으면은 그 범위 내에서 자기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전에 해서 전 체러티 같은 거 낭비하는 거 그렇지. 조금이라도 그렇죠. 막아보자 이거예요. 아니 물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으면 4년 후에 그 사람 탈락시키고 다른 사람 뽑으면 되지. 그러면 뭐 시장 필요해? 모든 걸 다 그 뭐 다중이 시민들이 뭐 이렇게 생각보다 오늘 강경을 만나. 좀 이 사장님이 이유를 배반적인 주장을 아니 이율 배반이 하시는데 아니고 선거 공신 내지 시장 측근 인사할 때마다 문제 제기하시잖아요. 그래놓고는 이거 인사청문회 이런 절차와 관련해서 인사행정을 회신한다. 그러면 이런 차원의 이 제도를 자, 도입한다. 자, 둘이만 계속 얘기하지 이거 말고. OX 갖고 와. 좋다 나쁘다 빨리 들고 끝내. 아니 그러면 요 아니 봐봐, 인사청문회 선거 공신을 자기 어떤 측근을 갖다 임명하는 거는 선거의 속성이야. 그건 당연한 당선자의 권리야. 아니 나도 네, 그것도 저도 동의해. 그거는 나도 동의합니다. 아니 그럼 내가 당선되는데 뭐 전혀 센걸 알지도 못하는 사람 가서 그럼, 거기 그럼. 그래서 난 요즘에 언론에서 뭐 선거 공신을 뭘로 임명했네? 그거 왜 시민단체 왜 그거 문제 삼습니까? 시민단체 요원을 갖다 심으라는 얘기요? 아니요. 시민단체가 문제 삼는 거는 저는 그 정무적 자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봐요. 저희들은. 그렇지만 그 소위 얘기해서 그 자리에 적합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갔냐 안 갔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문제가 그러니까 많았던 거지. 그 사람이 능력이 있냐를 있더라도 따져야지. 측근이 무조건 간다고 왜 그러니까 측근이 간다고 해서 문제 제기한 적 없어요. 무조건은. 지금 그런 측이야. 이를테면 거의 인사청문 측근을 왜, 제도가 그런 어떤 능력을 검증하는 절차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광역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는 권한을 침해했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저희들이 이러쿵 저러쿵 했다 이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는 권한 거죠. 침해적 요소가 근데 강해. 마치 그러니까 지금 정 이사장 말대로 그 당선자에게 권한을 딱 주고 당신이 4년 동안 해보쇼. 그 다음에 정치적 평가를 하겠소. 이런 그 일종의 그 권리를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근데 나는 이 변호사님 얘기에 반대. 왜냐면 왜 반대하는데? 이 청문회 과정을 잘 활용하면 잘 나가다가 갑자기 아니 괜찮아. 활용하면 사실 임명권자도 자기 시장 캠프에서 자기를 도왔다는 것만 알지 저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는지 응? 이런 걸 소상히 모르는 수가 많고 나쁜 의미에서든 좋은 의미에서든 어떤 경우는 능력이 있는데 모르고 그냥 임명을 안 하거나 모르고 임명하는 수가 있는 거고 하도 나 당신 이렇게 도왔는데 나 이런 자리 하나 줘야 될 거 아니냐
알았다 내 맘대로 하는 거니까 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의회의 능력도 좀 얼굴에 내고 또 능력이 없는 것도 뭐 임명을 철회하는 단계까지는 안 가더라도 청문을 당하는 사람이 내가 뭐가 부족하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답변을 못했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적을 받았구나 이렇게 하니까 누구를 죽이고 살리고 법적 그런 권한을 가지고 뭐 임명을 안 하고 이게 아니라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동네 청문회답게 서로 소통도 하고 서로 격려도 하고 때로는 지적도 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그분이 임기를 업무를 시작하는 과정에서의 소통 구조를 만들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돼요? 아니 그거에 대해서 난 지나친 소통이라고 보는 건데 근데 아까 내가 다시 얘기를 하면은 시장한테 그런 권한을 줬으면은 자기가 행사를 하면 되는 거지. 아니 그것도 못 믿고 내가 임명할 사람을 내 스스로 못 믿고 있다고 그러면 난 그건 맞지 않다고. 아 그러니까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잖아요. 부적격하다 그래도 소신을 갖고 임명하잖아. 그러나 부적격하다고 국회나 국민들이 지적해 주는 거는 자기 소신에 의해가 되지 않잖아. 다음 넘어갑시다. 네, 다음 키워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유. 자, 서구 의회 3개월 만에 이제 원구성을 완료했는데 아니 이 얘기는 하지 마. 하지 마요. 짜증나. 한마디로 짜증나. 응? 뭐 하는 짓이야 저거. 그럼 하여간 그럼 퇴출을 아니, 시켜야 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법에 없이 인사청문회 한다면 저 여기도 법에 없이 대전시 서구 의회는 그냥 없애버려. 응? 다른 데는 다 그냥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아닌 것 같고 없나? 없죠. 아까 법 없어도 하잖아 인사. 근데 이제 원구성 하는 건 좋은데 이분들이 3개월 동안 의회를 이제 구성을 못 하다가 공통경비인 그 밥값은 486만 원, 한 500만 원어치로 밥은 계속 먹은 거야, 쓴 거야. 그래서 비난이 지금 자, 많이. 그럼 따져보자고. 원구성이 어느 당 의원들 때문에 안 된 거야? 복잡해. 확실하게 알아. 뭐 양비론이야? 아니야. 다 저기 마찬가지. 새정치 다 그 안 되는 건 세정렬이 다수당 아니야. 예. 다수당인데 한 사람 그 여자 의원이 탈당해서 배신하고 무소속 배신을 배신을. 거지. 그게 전부 세정렬 네, 세정연 그러니까 얘기야.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책임이 아니 책임져 많죠. 책임지라고. 책임이 그래서 안 해. 이거는 상대위원장. 아까 막 신나게 했더니 제가 책임을 지고 싶어도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어요. 아 지금 봉당의 어떤 지위를 갖고 있지 않구나. 근데 사실은 언론인의 입장 또 시민단체의 입장이 지방의회를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저희 정치인 입장에서 공천을 하기도 하고 이런 원구성하는 과정에 내막도 이렇게 상세하게 듣는 입장에서 보면 사실 지방의회는 더 심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 현상보다. 그리고 어떤 당의 문제다 어떤 당의 문제다 나눌 수 없는 그 의원들 내부에 뭐 개성이라든가 또 사소한 욕심 또 자기 정치적 목적 이런 것들이 아니 복잡하게 그냥 같이 엮이는데 물고 들어가지 말고 복잡하게 엮이는데 이제 물고 들어가는 거죠. 지금. 살짝 물고 아니 들어가야 새누리당은 안 엊그제 그래. 안철수 대표도 자기가 한 실수 중에 하나가 정당 공천 폐지를 고수하지 못한 거다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이 정당 공천제를 기초의회는 진짜 없애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다음 선거 때 물러서지 말고 정당 공천제를 진짜 없애. 구청장도 여쭤볼게요. 기초의 정당 공천제 없으면 그 의원들 어떻게 통제해요? 통제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냅두면 지금처럼 저렇게 도대할 거 아니야. 가만있어 봐. 정당 공천제가 있어도 통제가 안 되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아니 있어도 마찬가지인 게 아니라 있는데 정당 공천은 해놓고 정당이 책임을 지지 않을까? 정당이 안 하니까 책임질 문제 수가 아니야. 없어요. 어떻게 질 수 없게? 가만히 질 수가 있어. 없다고. 지금 왜냐면- 좀 논의가 좀 옆으로 빗나가는 것 같은데 내가 하나 물어볼게. 원구성이 안 된 이유는 의장이나 뭐 이런 위원장 이 자리 싸움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의장 되면 뭐가 좋은데? 뭐가 좋아? 예우가 있죠. 구청장님 정도 예우를 하고 차량 그러면 저 세비가 더 많이 나오나? 아니 그건 아니고 업무 추진비가 그렇죠. 업무 추진비 나오지. 업무 얼마나 추진비 나오고? 수행 비서 나오고 수행 비서 있고 차량 차량 나오고 나오고 네. 그러니까 방이- 구청장하고 방 따로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정치적 예우가- 스펙도 되고 그럼 할만하네. 할만하네. 그럼 싸울만하네.
싸울만해요. 그리고 이제 그건 악착같이 싸우는 그리고 거지. 행사장 가서 주유 자리에 앉고 축사하고. 아니 근데 정치적으로는 그 의미가 특권을 없애면 안 싸울 거 아니야. 아예 그건 명예의장 그냥 똑같이 주면서 너 의장에 누가 하려고 그러겠어? 아니, 권한을 줘야지 의장은. 의장은 하는 일이 사용하면 많이 되지. 있는데. 아니 그건 아니. 근데 이제 뭘 더 하는 거야, 그 구청장한테는 그럼 뭐 권한 주지 말고 뭐. 지금 그 문제는 이렇게 일을 안 하면서 세비 인상을 지금 자체적으로 구의원들이 지금 구의회 의장이 사실 뭘 하냐고 행사장이나 다니고 뭐 그러는 거지. 아니 거기도 예산 그 감사하고 해야 돼. 다 해죠. 그 결산도 승인이 아니 그런 것을 구의회에서 하는 거지 의장이 하는 건 아니지 않냐. 그걸 이거야. 컨트롤하는 사람이 의장이죠. 그래도 의장이 의미는 있고. 의장이 부의원을 부려서 그거는 내가 그거 한다는 봐서는 건 아니잖아. 국회의장 없어도 된다 이 논리하고 비슷한 것 같아. 아니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까 우리 청문회 얘기도 나왔지만 우리 지역에서는 또 지역 나름대로 조그만 기관에서 조그만 나름대로 기관 나름대로의 국회랑 똑같이 하지 말고 독특한 시스템을 활용할 필요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구의회 의원들이 계속 싸우는 이유는 결국 그 이권 때문에 싸우는 거잖아. 그렇죠. 이권을 확 죽여버리자는 얘기야. 그러면 아마 이렇게 서구의회처럼 뭐 3개월씩 싸우고 이거 안 할 거예요. 이권을 어떻게 줄여요? 규정을 바꾸는 거야, 규정을. 아니 그러니까 이권을 어떻게 줄이냐고. 뭘 규정을 규정을 바꾸는 사람들 그 사람들인데 아니, 뭐 왜? 어떻게 구체적인 안을 갖고 얘기하는 게 상위법으로 아니고 판공비를 없앤단 말이야. 부의장 판공비 없으면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럴 거야. 그냥 의장 판공비를 왜 주냔 말이야. 업무 추진비가 없으면 아니 이거 재미없는 활동 아니, 없지 않아요, 얘기. 활동은. 자, 마지막으로 아니, 재미없어요. 재미없게 하면 나중에 그래. 편집될 거니까 아, 그래. 얘기를 더 아니, 해보면 해봐. 그거 재밌는 얘기야. 의장 그게 원을 구성하기 전까지는 원 구성하는 것이 갈등을 유발하지만 원을 구성해 놓으면 그 의장이 또 그런 갈등을 해소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또 나중에는 하게 돼요. 조타수 이게. 역할을 하는 거지. 하게 된다고 그렇지. 이게 그러니까 역할이 있지. 구성할 때까지는 이제 문제가 되지만 이제 구성해 놓으면 이미 다 정해졌으니까 포기할 사람은 포기하고 협조할 사람은 협조하면서 그 의장이 또 갈등을 조정하는 기능을 하니까 필요악이다 이 말이에요. 필요악인데 잘하면 필요 없어. 필요악인데 이제 그런 거를 하는 과정에서 그 정당 공천제가 없으면 교황식으로 하든 그러니까 룰이 정해져 있다고 알고 있단 말이야. 다선 우선, 뭐 연장자 우선, 딱 이게 룰이 있는데 그걸 안 지키는 거야. 쉽게 말해서. 갑시다. 그게 세정전이라는 얘기 아니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갑시다. 그래서 그걸 안 지켜서 문제가 돼. 서구의회는 한 명이 새정년 의원 한 명이 선거 후에 탈당을 했더라고. 그러니까 그 관리를 세정전이 못한 거예요. 그래서 과반수를 넘지 못했더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좀 관리를 못한 게 관리를 문제고 못하고. 정치에서는 그래서 소수자를 상당히 우대를 해줘야 화합이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새누리당에서 온 분이라 좀 약간 좀 소원하게 대했나 봐. 그런 게 이제 그분이 탈당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정치적으로 좀 포용력을 못 가졌다라는 지적은 많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1대 9를 유지를 했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11대 9 시절에 독식을 하려고 했던데 그게 또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업자득입니다. 따지고 보면. 자, 오늘 방송은 꼭 나가야 되겠네, 방송이. 좋은 말씀 많이 하시고 오늘 많이 나가야 되겠네. 아까는 혼내키지만 뭘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 아니, 아니,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내가 왜 이랬다 저랬대? 주옥 같은 말씀. 아니 내가 알기로는 개인적으로 권시장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치명타를 날리려고 하니까 아니. 요새 가까워. 권시장이 좀 소리하는 것 같아? 아니 가까워. 지금도 가까운데. 그럼 억한 심정이야? 아니 중립적으로. 그러니까 자꾸 도박한 사람을 자꾸 자수하라고 자꾸 와서 자수하라 그러면은 권시장 죽이는 일이지. 아 그게 그런 거요? 자꾸 오면은 누가 죄 짓는 명 오면은 뭐 어떻게 해요? 죄진 거 맞아? 아까 얘기하잖아. 아까 죄가 말했죠. 없으면 뭐하러 도망가냐 얘기해요. 아 죄졌어? 그래서 나중에 권시장이 이거 프로 딱 보고서 아 정자 너 안 되겠는데 이렇게 했다가 내가 경고를 하는 거야. 괜찮아. 괜히 오해서 하지 말고. 누가 선배세요? 내가 2년 후배예요. 후배예요? 후배가 선배님 잘못이어야지 이렇게. 우리 패대기슈는 뭐 그런 거 관계 없죠. 자 이제 되게 7개 키워드를 다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자 근데 이거 하나 더 합시다. 네. 좋아요. 한번 해봐. 세종시에
국회가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소극적이냐 이런 얘기야. 지금 뭐 누가 소극적인지. 하면은 시민들은 왜요? 아니요, 적극적인데 계속 이 저기를 못 받는 거야. 국민적 동의를 받아야 그러니까 그게 소극적인 거지. 그러니까 각자 뭐 개인적으로만 의견 표시하고 그러니까 집단적인 의사 표시를 하면서 지금 중앙공무원들이 뭐 국회 가가지고 뭐 장관 의원이 계속 길바닥에다 시간 날린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그러면 충청권에서는 당연히 국회가 내려와야 된다. 청와대는 서울에서도 국회는 내려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여기저기서 벌떼처럼 해야 되는데 안 한단 말이야. 국회가 하긴 해요. 하는데 아까 벌떼처럼 못해서 국회가 세종시로 내려오는 것은 다음 총선을 계기로 불이 붙을 겁니다. 그렇죠. 저도 중요한 공약화를 할 거고 공약하여 공약. 내 임기 중에 그 국회를 세종시로 끌어내리자. 내려오도록 하겠다 공약을 이 자리부터 지금- 지금부터 확실히 하겠습니다. 아 좋아요. 하고서- 세종시에 국회가 안 내려오면 세종시 잘못하면은 주저앉을 수가 있다는 이렇게 얘기야. 하고서- 국력이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하고 나서 임기 중에 이제 국회의원들한테도 이 세종시의 인프라가 이제 한 3, 4년 지나면 어느 정도 갖춰지고 그래서 충분히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할 만한 여러 가지 여건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또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렇게 이 변호사님 말씀 그렇죠. 우리가 지금부터. 염두에 두고서 설설 불을 붙여서 다음 총선 때 충청도 국회의원들은 전부 공약으로 내걸고 그러면 양당도 내걸게 됩니다. 충청도가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양당도 현재는 동의를 한단 말이야. 잠정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동의 안 하죠. 어디거든. 아니 동의 반대 적극적으로 우리 반대하지 지역만, 않아. 우리 지역만. 아니 중앙 정부에서도 중앙 정치인들도 적극적으로 반대를 못해. 논리가 없기 때문에 내려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논거가 없어 별로. 그 비효율이다라는 것이 계속 나오잖아 지금. 지금 분호는 설치돼 있죠? 없어요? 당연히 없어. 없어. 그냥 없어. 의원회 열 수 있는 지금까지 의원회 열수 나온 있는. 거는 국회 분원 만들겠다 여기까지 나온 거. 분원이라는 건 그러니까. 어디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국정감사 그 일당적 보고 받을 때 국회의원이 여기 내려와서 받을 그러면 수 있는 저는 만들어야 저는 분원 얘기를 안 하는 안 이유가 해요. 분원이 와야 분원을 만들어 놓으면 보는 더 뭐가 헷갈린 거. 국회 이전이 더 지연되고 맞아요. 더 복잡해져. 분원이 와야 되겠네요. 분원. 분원 얘기를 하는 사람은 애시당초 충청의 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이미 한 사람도 못하게. 이미 한 사람도 아니 찾아요. 그 위원장 혹시 그 얘기했어요? 걸려. 분원 내려오라고 했어요? 시민단체? 솔직히 기억이 잘 안 나. 전략적 있죠. 물타기 된다고. 물타기 돼서 맞아요. 빗 빠져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하시자고. 이번 총선 전에 정치적 이슈를 만들어서 그러면 각 양당도 반대를 못해요. 충청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양당에서도 공약화하고 그렇게 해서 급물살을 살 수 있도록 제가 국회가 선도에 서서 하겠습니다. 내려오면 이제 자기네들이 국회의원들이 여기서 있기 때문에 뭐 미우나 고우나 세종시에다가 투자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제. 그럼 새로운 동력이 생기는 거야 우리는. 그러면 현 국회의사당은 내가 사야 되겠네. 가서. 그 정도. 아 거기는 로봇 태권브이 집어넣어야죠. 우리 자, 어릴 때 봤던 마무리하는 게 예, 마무리 좀 있을까요? 해주시죠. 예. 오늘이 첫 방인가 두 번째 예, 방인가 첫 모르겠습니다. 방입니다. 그러니까 뭐죠? 1.5회 방송이 정도 되면 된다. 어쨌든 좋은 자리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또 더 즐거운 그 방송을 위해서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